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장강명 작가, 김혜정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강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 너무 막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자제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살짝 좀 동공이 흔들리더라고 장강명 작가님. 처음에 땀도 좀 나고. 예. 처음에 제가 약간 카프카 이야기하고 드디어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만족할 만한 균형점을 찾은 것 같다. 이때까지는 눈빛에 하트가 나왔는데 나중에 에디터스 컨 이야기 나오고 다 빼라 그러고 다 빼라 그러고 그러니까 약간 동공 흔들리면서 정색.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 험한 얘기를 했는데도 삐지거나 지금 뛰쳐나가지 않은 걸 보면 판매도 잘 되고 있고 네. 또 새로운 계약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약 관련해 가지고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 들었잖아요. 두 가지 아이디어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 문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문제 홀수 챕터를 영상화할 때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놓고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는데 둘 다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저도 듣고 그 제시를 한 거는 저 장 작가나 우리가 아니라 이제 그 영상 만드는 사람들, 영상 만드는 분들이 그분들이 제시를 했다는. 근데 이제 그걸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그 아이디어가 그분들 것이고 그렇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네. 그 YG가 지금 알아버려가지고 YG는 좀 입이 좀 싸거든요. 입이 제가 많이 싸죠. 네. 그래서 저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오프다. 그 아이디어는 오프입니다, 진짜. 네, 그러면 됐어요. 제게 아니라서. 그러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제가 그냥 아무 얘기나 다 하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오프다라고 하면은 저는 안 합니다. 네. 진짜? 진짜. 오프라고 했는데도 센 것 같은데 일부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오프로 들으신 얘기는 이따가 저녁 먹으면서 많이 해주세요. 그건 제가 저도 오프로 또 지킬게요. 그건 제가 많이 하죠. 네. 그 금음은 정식 오픈을 이제 했잖아요. 네, 9월 29일 날 정식 런칭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그 베타 움직일 때랑 지금 정식 런칭한 다음이랑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정식 론칭이라고 뭐 특별한 기능이 막 대단하게 추가된 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약간 언제까지나 베타 서비스 인체로 남아있을 수만은 또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베타 서비스 기간에 받는 피드백이 너무 좋고 귀하긴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베타 서비스만 막 3년씩 하고 이런 회사 될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정식으로 론칭을 하고 저희가 한국 소설이 좋아서 2 아까 전에 아까 전이 아니고 어제 아니고 그제 시간 다 알아요. 다 아까 전이라는 거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이틀 만에 다시 만났겠습니까? 네, 다시 만났습니다. 아니, 심지어 다시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바보야. 그런 사람 없어. 아니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보라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지금 충격받으신 이게 정말 책이게모라고 다른 점이 책이게모라고 꿋꿋이 그런 거 되게 엄격하게 했는데. 책이게 뭐라고 했으면 끊고 다시 갔겠지. 잘라요. 자 다시 갈게요. 이러면 우리는 생방송 같은 방송이라서.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희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은 없고 그 한국 소설이 좋아서 2에 소개된 작가님들을 모셔서 온라인 작가와의 대화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책 이야기도 물어보시고 작가님 어떻게 글 쓰세요? 어디서 쓰세요?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작가들이 다수 이렇게 참여하면서 좀 접속자라 그럽니까? 이용자 숫자는 좀 확 크게 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작가님이 아무래도. 사실 30개의 작품이 소개가 됐는데 지금 20여 분 작가님께서 합류해 주신다고 해주셨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대부분의 작가님이 이제 좀 힘을 실어주고 계시고 또 독자들하고 만나는 이런 시간도 재밌을 것 같다라고 그 작가님들도 해주시고. 작가들은 뭘 이렇게 대가를 받고 하는 거는 대가는 아니죠. 저희가 사실은 따로 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책 홍보 차원 그리고 약간
재능 기부 뭐 내지는 작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감 이런 걸로 네. 혹은 그리고 뭐 장강명과의 개인적인 친분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그런 그리고 건 본인들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기 책에 대한 홍보고 네. 자기 책 독자들과 커뮤니케이션 네.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은 네. 플랫폼을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솔직히 있더라고요. YG나 JYP도 지책으로 금음에서 그런 방 만들어지면 좋다고 가서 채팅할 거 아니야. 당연히. 예. 그지? 그리고 왜 우리는 안 만들어지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건가? 만드시면 누가- 됩니다. 누가 직접 만들어주면- 만드시면 되고. 아 그럼 이따 또 연락 드릴게요. 근데 그 이게 작가분들이 좀 마음이 편하게 느끼세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냥 뭐 이렇게 SNS에서 독자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런 경우에 그 대화가 끝이 나질 않으니까 그리고 계속 이 독자가 어디까지 뭐를 뭐 물어보거나 요구를 하거나 뭐 DM으로 뭐 한 번만 만나달라든가 뭐 어디서 강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있으면 되게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아마 뭐 이제 주관님이나 기자님이나 다 그 좀 고민이 되시잖아요. SNS에서 어디까지 나를 드러내 보여야 되고 어디까지 소통을 해야 되는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금음에서 하면 29일로 끝나고 DM 같은 거 없고 심지어 하니까 그 29일 지나면 주고받은 대화 자체가 온라인상에서는 없어지는 거죠. 아니요, 계속 남아 있어요. 남긴 네, 남아있죠. 네. 그게 포인트예요. 작가분들한테는 좋죠. 왜냐하면 책을 검색을 하면 그 대화가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외부 포털에서 검색을 해도 그 대화가 걸리게 되니까 오. 본인 책 홍보하는 데는 훨씬 좋죠. 그게 그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구글링이 된다고요? 네. 베타 때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색 최적화 작업을 거쳐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검색들이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요. 아직도 뭐 제가 저희도 사실 많이 베타 필요한데. 때는 여러 번 이것저것 막 해봤는데 지금 정식 런칭한 다음에는 안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제가 몇몇 출판사 대표님들이나 편집자들이랑 금은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제일 좀 답답해 혹은 아쉬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간 금음이 너무 폐쇄된 플랫폼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은 금음에서 오고 간 대화라던가 아니면 금음에서 북적북적 거리는 게 좀 SNS로 바로 공유도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검색도 훨씬 더 잘 되고 이러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편집자 입장에서는 대표한테 뭐 마케팅 수단이나 아니면 우리 책이나 우리 작가 홍보 수단으로 이 금은 플랫폼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할 수 있을 만한 근거도 되고 또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인상은 일단 앱도 없고 네. 그리고 SNS 공유도 안 되고 검색도 뭐 부분적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약간 좀 폐쇄된 플랫폼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지향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거 만들어가는 과정인지 그걸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기본적으로는 검색이 되게 잘 되게 만드는 게 목표고 그게 약간 개발이 조금 뭐가 좀 복잡한 뭐가 있나 보더라고요. 어렵죠. 네. 검색 어렵죠. 최적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건 맨날 그게 어려워요,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네. 예. 사실 이제 네이버에 뭐 올린 거 구글에서 검색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제 아예 폐쇄적이고 거의 안 되고. 예. 페이스북 안에서도 검색이 잘 안 되고 네. 트위터가 이제 옛날에 다음에서 검색이 잘 됐는데 이제 안 되고 지금도 좀 약간 좀 뭐 묘한 게 있어가지고 옛날 올린 트윗들 검색 잘 안 되고 어떤 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서는 별로 쓸만하지 않고 인스타그램도 로그인 하냐 안 하냐에 트위터는 따라 검색이 잘 안 돼요? 안 돼요. 잘안 돼요 생각보다. 그러면 막 네티즌들이 이렇게 조만대장경 이런 것처럼 찾아가지고 옛날에 몇 년 전에 이자가 이런 트윗 올렸다 그거 어떻게 트윗 찾는 안에서 거예요? 검색을 하는 거예요. 트위터 안에서 트윗 안에서 검색을 하는 거고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도 좀 신기한 게 트위터 안에서 검색하는 것도 결과가 같은 검색어를 넣어도 결과가 좀 다를 때가 있고 다르게 나와요. 또 옛날 거 안 나오고 있고 하는데 그 뭐 조만대장경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 감독이 한번 옛날에 올린 트윗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하차했다가 최근에 이제 복귀했는데 하차한 적이 있잖아요. 그 미국의 대한우파에서 그 감독이랑 이제 어느 대한우파 누구랑 싸웠는데 그 사람이 그 싸운 상대가 이제
거의 지령을 내린 거예요. 옛날 트윗 다 함께 이 사람 거 뒤져보자고. 그러니까 쉽게 검색이 되면은 그런 지령도 내릴 필요도 없는데 되게 그래서 그쪽 이제 진영에서 열심히 다 찾아가지고 한 거였습니다. 그 금음 얘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고 우리 이제 녹음 끝나고 저 저녁 먹으면서 또 아마 더 얘기를 할 텐데 네. 우리 내년도에 물론 펀딩이 성공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문제가 있긴 그러니까 합니다만 책걸상 잘 되면- 시즌 5가 내년에 하게 되면 네. 책걸상과 금음이 콜라보를 금음하고 해서 콜라보를 뭐 이것저것 지금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걸상에서 소개되는 책들은 뭐 지금 러프하게 계획 세우기로는 방송이 업로드 되기 전에 녹음은 할 거니까. 네. 네. 그리고 녹음 전에 책은 정해질 거니까. 네. 네. 그 책을 같이 읽는 방을 좀 미리 만들어서 29일 사이에 어느 날쯤에 이제 방송이 업로드되고 뭐 이런 분위기로 이제 해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네. 있고 네. 뭐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업로드 가능할 수 되는 있겠죠. 날부터 뭐 할 수도 있을 할 뭐 수도 그럴 테고. 수도 있겠고.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사전 모임인지 사후 모임인지 뭐 그래서 어쨌든 뭔가 좀 상관없는데. 금음하고 책걸상과 금음의 공통점은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소수자가 되어서 약간 좀 넌 아직도 책을 보니? 이런 이상한 네. 사람 취급을 받는 게 너무 싫어서 아, 네. 이런 마이너리티도 없죠 진짜. 그러니까 진짜 친북 책파죠. 친북 책파. 이 친북 책파. 친북 책파로 약간 경원시되는 이 문화를 좀 바꿔보자는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속만 안 당하다 뿐이지. 네. 친북 세력들 둘이서 지금 네. 뭔가 좀 콜라보를 해보려고. 이제 친북과 전국에- 책파가 이렇게 뭔가 아이고 그 다음 6년 만에 지금 장편을 냈습니다. 네. 그 동안에 이제 저 단편집도 나왔고 예. 뭐 에세이도 2개인가 3개인가 네. 나왔고. 근데 이제 장편을 이렇게 6년이나 붙잡고 있으면 물론 뭐 6년 내내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새로운 장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따로 뭐 기록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까? 따로 기록해 둡니다. 네, 저는 그것도 엑셀에다 해요. 엑셀에요. 네, 엑셀에 제가 이제 뭐 글 쓴 시간, 일한 시간 뭐 모아놓는 표 옆에 한 시트로 그 이제 아이템들 이렇게 뭐 이거는 장편, 이건 소설집, 이건 에세이 해가지고 쭉 모아놓습니다. 지금 이거 장편 아이템 몇 개 갖고 있어요? 평생 쓸 거 다 모아놨습니까? 아 그게 이제 되게 소설가로서 이제 행복한 건데 행운인데 저는 아이디어가 없는 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고 오히려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장편 결국에는 장편 작가거든요. 저는 장편 작가인데 장편 소설을 되게 공들여가지고 쓰면 1년에 한 편인 것 같아요. 뭐 경장편 같으면은 어떻게 2편을 쓰겠는데 뭐 1년에 한 편이고 그러면은 제가 쓸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면 저의 필력이 한 60대 즈음에 제일 막 정점이라고 치고 70, 80 넘어가면은 분명히 그것도 60대의 정점일 있거든요.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는 건강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나 봐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야, 너무 한국식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소설이 있잖아요. 스티븐 킹의 왕할배. 네, 스티븐 킹의 그 빌리 서머스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소설을 읽었는데 대박이거든 그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와. 스티븐 킹의 문학 인생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와. 우리 심지어 그 책 본 다음에 스티븐 킹 노벨상 주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대.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그 박혜진 평론가가 박혜진 평론가는 스티븐 킹을 따라 읽는 스티븐 킹 팬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읽고서 두 가지 코멘트를 했는데 하나는 스티븐 킹이 만약에 이번에 그 노벨상 노미네이트가 됐었잖아요. 그 뭐 스티븐 킹이 노미네이트까지는 후보로 후보로 됐지. 사실 그 노벨상 노미네이트 없으니까. 누가 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뭐. 그 이제
여기 그 이제 도박 사이트에서 거론은 뜻밖의 됐어. 넘버 5 안에 든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 네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농반 진반으로 박해진 작가가 만약에 스티븐 킹이 노벨상을 받는다 그러면은 빌리 서머스가 대표작으로 거론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내가 왜 여태까지 스티븐 킹을 따라서 계속 읽지 않았는지 좀 후회가 됐다. 솔직히 괴작도 많으니까. 괴작도 많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야 이 할아버지는 70대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면서 이런 정도의 스토리를 이런 정도의 캐릭터로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에 저는 굉장히 감탄했었고 지금 장 작가가 60대가 정점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라는 짧은 표현을 했는데 YG랑 JYP가 득달같이 지금 반론 비슷하게 얘기를 피에르 했는데 르메트르도 있잖아. 아니, 서로 다른 얘기를 한 거지. 여기는 JYP는 힘들다. 60 넘어가면 체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떨어질 수 있으니 그냥 지금이 나의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빨리 한 자라도 더 쓰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40, 50대에 저는 그렇지 않다. YG는 70대가 돼도 정점을 찍을 수 근데 있다라는 저는 또 얘기를 이제 한 이거 거고.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요. 네. 제 얘기는 그러니까 킹은 워낙에 아웃라이어인 것 같고 제가 이거 재수사 계속 쓰면서 막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하고 뭐 제가 세계문학 전집 그냥 이제 겉표지만 자주 봐요. 자주 보고 세계문학 전집의 그 겉표지랑 책 날개만 세계문학 전집의 책 올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책을 몇 살에 썼나 최고 걸작은 몇 살 때 최고 썼나. 걸작은 대부분 이제 60대 이제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 뭐 이건데 아마 좀 이제 요즘 나이를 좀 천천히 먹는 경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네네. 그러면은 아마 뭐 60대 70대일 것 같거든요. 하고 데이터 과학자들 연구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게 장편 다르고 시 다르고 단편 다르죠. 그쵸. 사회과학 뭐 맞아요. 이런 예. 그런 것도 다르고 에세이도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분명히 있긴 있죠.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의 위대한 업적을 40 넘어서 낸 사람은 정말 없어요. 수학자 중에 거의 다 젊은 때 내는 거고 그런가 하면은 소설을 젊었을 때 써가지고 굉장히 그게 걸작급의 소설이 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죠. 사강이나 뭐 까미 뭐 이 정도 이거 거의 대부분 소설이 저는 그래가지고 어떤 분명히 연륜이 중요한 작업이다 생각을 아무튼 하는데 장강명 작가는 지금까지 쓴 그 어떤 본인의 작품보다도 더 훌륭한 거를 앞으로도 여러 편을 쓸 자신이 있다. 그거죠. 근데 아, 60대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더라도 네. 25년 답을 남았어요. 좀 두렵게 해줘 좀. 네네네. 25년 남았잖아. 중요한 질문을 했잖아. 아니 별로 나 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아니 근데 이런 고민을 하면은 되게 사람이 그 자기 어떤 작업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달리 보게 되는 거라 가지고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장편 소설이 아무리 많아도 한 30편 30편도 제가 스티븐 킹 30편도 사실 근데 많잖아요.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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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지금 이 책이 6년 만에 나왔잖아요. 매년 쓴다 치면은 30년 이니까 30편인데 그 에세이나 뭐 단편 같은 거 안 쓰고 그쵸. 네. 그런 맨날 것도 쓸 한다고 텐데. 해도 근데 제가 아이디어가 30개가 넘거든요. 장편 아이디어가. 음, 그러면은 좋겠다. 네,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전에는 신인 때에는 그냥 뭐만 보면은 이거 쓸 수 있겠다. 쓸까?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슬슬 이제 약간 내가 뭘 써야 되느냐 고르게 되고 어차피 다 쓸 수는 없으니 네, 그러니까 재수사에서 짝수 챕터만 쓰느냐 아니면은 짝수 챕터 다 쓰느냐 할 때 그런데 판단 기준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나한테 남는 게 뭘까? 어차피 안 쓸 것 같은 아이디어는 좀 딴 작가들한테 분양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까? 돈 받고 팔거나? 아니 제가 이제 가끔 뭐 저런 거는 하는데요. 뭐 그 어떤 작가님한테 그거 뭐 단행본으로 에세이로 써봐라 뭐 이런 아이디어 좀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출판 기획자랄까 뭐 그런 걸로서 뭐 이제 소설보다는 어떤 논픽션 아이템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변호사 분한테 그 사건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 분이랑 뭐 관련이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한번
책으로 쓰면은 분명히 되게 좋은 책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있죠. 그리고 엔솔로지 기획 같은 거를 이제 할 때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장 작가는 이제 남의 소설도 많이 보잖아요. 예. 보면서 야, 이거 아이디어나 뭔가 이게 기본적인 어떤 스토리는 참 좋은데 야, 이거밖에 못 썼냐? 이거 내가 이 아이디어로 썼으면은 훨씬 재밌게 대박 났을 때 이런 생각하는 적 없습니까, 솔직히? 아니 그런 생각을 해도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고 아니 있다 없다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뭘 보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아니 이미 대답한 거잖아. 있다. 아니 근데 이제 말씀을 그치. 드릴 수 없다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이제 오만하지 않게 또 의미 있게 대답하는 게 이런 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단편 소설들이요 밀도가 되게 높아요. 그 장편은 안 높다는 뜻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또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 장편으로 그렇죠. 할 만한 소재인데 왜 왜, 이걸 예. 이 정도에서 단편에서 멈췄지? 네네. 그 맨날 하는 얘기예요. 장편 제가. 소설의 밀도가 낮다는 게 아니라 멋진 장편을 쓸 만큼 뭔가 힘 있는 그런 좋은 작가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한국 장편 소설 작가가 좀 부족하고 이제 단편은 역량이 되게 뛰어난데 그 단편이 역량이 뛰어난 거 중에 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뭐 한국 단편들 뭐 문장에만 치중한다 뭐 이런데 별로 제가 볼 땐 그렇진 않고 그거보다는 이제 이 플롯을 천천히 끌고 가가지고 큰 얘기가 되는데 막 지금 이제 한국 단편은 어느 수준이 됐냐면 뭐 2대 이야기, 3대 이야기 막 이런 것도 그냥 단편으로 꽉 눌러가지고 막 하면은 되게 좋기도 한데 이거를 장편으로 풀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드리는 공에 비해서 시장도 자꾸 잘 안 팔리니까 네. 내가 이거 할 거면 차라리 뭐 시나리오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열도 있는데 네. 그거 말고 혹시 뭐 한국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뭐 생활 양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장편 작가가 나오기에 좀 토양이 좀 나쁘다 이런 측면은 없을까? 그건 장강원 작가님이 그 에세이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공모전 관련된 에세이에서도 예. 네. 뭐 아마 그 작가 양성 시스템이 이제 지금 뭐 대학교의 어떤 문예창작학과 위주로 되는 뭐 문단 시스템이라는 게 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또 제가 이제 젊은 작가들 가끔 만날 때 저한테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제일 흔한 거는 취재 어떻게 해요? 이거 물어보는 거. 또 중견 작가분들 중에도 물어보시는 분이 좀 계세요. 약간 그 취재할 때 어떻게 연락을 하세요? 뭐 이런 거 뭐 그러면 뭐 인터뷰비를 드리세요? 아니면 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고민도 있고 그다음에 장편에 대한 부담감 토로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 장편이 뭐 사실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기가 장편 가르치기가 어렵거든요. 학생이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는데 장편을 쓰려면 한 학기가 다 지나가 버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단편 한 학기에 쓰면 다행이지. 그러니까요. 네. 단편 같으면은 뭐 학생들끼리 써서 이거를 합평도 하고 그럼 끝에 뭐가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치는 그 이제 교수진도 사실은 이제 단편이 훨씬 강한 작가들이었고 하면은 하다 보면은 좀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해요. 맞아요. 장편이란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뭐 이게 뭐 안 팔리면은 진짜 책이라는 거는 안 팔리면 정말 뭐 100권도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렇죠. 예, 가늠이 안 가고. 근데 단편은 뭐 청탁을 받아가지고 쓰면 고료는 정해지는 것이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국 소설이 좋아서 두는 장편에 초점을 맞춰서 네, 맞췄죠. 장편 좀 알려보자. 이 쓰기도 되게 부담되고 사실 뭐 분량이 뭐 100매짜리 단편 쓰는 거에 10배를 들이면 1000매짜리 장편이 나오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10배 더 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뭐 출판사들도 이런 고민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하죠. 뭐 경장편이라는 장르를 경장편이라는 말이 10년 전에 없었어요. 네.
그런 장르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단행본 시리즈를 만든다. 뭐 박평도 그 기획자 중에 한 분인 셈이죠. 민음사의 젊은 작가 시리즈라는 게 장편을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작가가 좀 플롯이 있는 분량의 어떤 글을 썼을 때 그걸 단행본으로 내주겠다는 약속이 되는 그런 시리즈. 출판사도 그런 거 많이 하고, 그 전에는 이제 문예지가 있는 출판사에서는 그 연재를 많이 시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4회 연재하면은 장편이 되게 되는 셈이고, 연재를 하면 이제 작가들이 되게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어쨌든 마감이 있고 하니까 장편을 쓰게 된다 했고, 작가들은 뭐 작가들 나름대로 어떤 전략이, 예를 들면 뭐 채식주의자 같은 것도 그런 셈인데 연작 소설 형태로, 맞아요. 네, 그러면은 장편이지만 단편 4편 뭐 5편을 쓰는 뭐 방식으로 쓰면 장편이 되는. 그 장강민 작가님은 문예지에 이렇게 4번 연재해가지고 책으로 묶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네, 제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런 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장편을 연재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저의 작업 방식이랑 좀 안 맞아요. 쓰다가 되게 앞으로 가가지고 바꿀 일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제 뭐 문예지에 그래서 엑셀로 작업하는 거죠. 예, 아니 뭐 이렇게 개간지에 연재를 해서 만드는 장편들도 사실은 뭐 연재할 때랑 뒤에 책 낼 때 많이 다르잖아요. 네, 많이 다른 게 있는데, 글쎄 그거는 이제 사실 독자를 보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작가한테 어떤 그 지면을 주면서 약속을 받아내는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독자가 그거를 3개월에 4분의 1씩 읽으면서 그거를 따라올까 맞아요. 싶은데, 그런 건 좀 저는 그거보다는 좀 몰아쳐가지고 하는 게 맞고, 또 쓰다 보면은 특히 이제 플롯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뒤에 가서 앞을 많이 고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선도 그때 가가지고 다시 앞에 넣고 뭐 이런.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소설들 중에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신문 연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간 네. 연재가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도 종종 블로그에 하루 이틀씩 네네. 연재를 한 다음에 그걸 장편으로 묶어가지고 냈는데 그 책이 꽤 또 화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지금 뭐 브런치에서 연재해가지고 뭐 소설된 작품 된 것들, 뭐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예. 또 브런치 연재. 그런 식의 좀 실험이라던가 시도를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아이디어가 30개 넘게 있는데. 예를 들어 금음에다가 연재를 하는 거지. 제가 금음에 에세이는 지금 남몰래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금음이 블로그 남몰래? 서비스를 남몰래?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예. 숨은 기능인데, 이제 언제 블로그가 오픈이 되면은. 네, 장강명의 에세이보다 장강명의 소설이 훨씬 더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헬런 코벤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제 생각에 스티븐 킹 같으면은, 스티븐 킹이 그렇게 막 플롯이 촘촘한 작가는 아니고, 네. 이제 마구마구 쓰죠. 그래서 예. 독자들로 하여금 그래 내 얘기 듣고 따라와 이렇게 네네네. 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옛날에 이제 연재 소설 신문 연재를 했던 분들도 뭐 소위 말해서 입담이 좋다고 할까요? 뭐 이런 분들 계속 구수하게 이제 끌고 나가는 어떤 그런 건데, 저는 킹보다는 할란 코벤 소설이 좋아요. 되게 플롯이 되게 구조가 잘 짜여 있고 끝났을 때 하는 뭐 이런 거를 좀 추구하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 연재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는 중간에 소설을, 특히 장편 소설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별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아예 또 다 써놓고 나서 다 쓴 다음에 이렇게 연재를 하는 건 괜찮을 것 저 같은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저는 그냥 에세이나 논픽션스러운 문학이 아닌 장르의 책도 반만 썼을 때는 누가 보는 게 약간 싫더라고. 내가 지금 네.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다 계획이 있고 이렇게 멋지게 짓는데 짓다만 어정쩡한 상태에서 보면 되게 후져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 지은 다음에 봤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별로 안 고치거든요. 앞에 쓴 거를 어, 고치는 거는 없는데 다 완결된 거를 세상에 내놓고 싶지 중간에 누가 보는 거는 딱히 안 원하는데. 그 저랑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자꾸 누가 좀 보고 이렇게. 근데 YG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별 여러 개 독립된 글들을 모아가지고 낸 책들이 더 많으니까. 네네. 근데 그 글 하나하나의 완결성은 정말 짱이지만 사실 그 글들끼리의 연결되는 고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보통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네. 저도 뭐 신문 칼럼 연재를 하니까 이제 그 칼럼 엮어가지고 칼럼집이 나올 예정이죠. 뭐 그런 건 있고 예전에 당선 합격 계급을 민음사 리터에서 연재를 했었는데 그거 정해져 있었거든요. 딱 민음사 리터가 그때 정책이 6회인가 뭐만 앞부분만 그러니까 연재를 시키는 거였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재수사의 날개를 보니까 네. 그 월급 사실주의자라는 네네.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다들 왜 이거 뭐야? 월급 받는 사람도 아니면서 제가 이 월급 받는 사람 모욕하는 거야? 막 내년에 네. 내년 한 상반기에요. 다른 작가 10분이랑 같이 책을 내요. 소설집을 내는데 월급 사실주의 2023이라는 제목. 그게 책 이제 제목이에요. 책 제목은 아마 뭐라고 붙긴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월급 사실주의 2023 뭐 땡땡 한 다음에 뭐 책 제목이 아마 갈 거예요. 근데 그 작가 작품들 중에서 약간 섹시한 제목을 표제로 내세울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도 네. 11명이에요. 그럼 본인까지? 예, 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뭐 글 쓰다가 주말에 만나면 축구합니까? 저 못 뺀 분도 많아요. 그러면 그 중에. 11명의 일종의 동인 네, 이름이 창작 동인. 월급 사실주의자예요. 예, 월급 사실주의. 월급 사실주의.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단행본을 낼 때 월급 사실주의 2023 뭐뭐뭐뭐 월급 사실주의 거기 2024 그 단행본에 낸 작품은 딴 데는 안 싣고 본인 자기 이제 단독 자기 단독 소설집에는 이제 실을 수 있지만 있고 다른 데는 안 실는 걸로. 뭐 만약에 무슨 어떤 문학상을 탄다. 그래서 그 문학상으로 이제 소설집 후보작들이랑 나오는 혹은 뭐 대상 우수상 요 뭐 11명은 누가 주동 떠서 어떻게 모았습니까? 아직 명단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신 것 같고. 명단 공개해도 됩니다. 명단 그 정진영 작가 포함돼 있는 것 그 같더라고요. 명단 네. 뭐 일부라도 그러면 네네. 제가 이름이 다 기억을 못하는 느낌인데. 여러분이니까 그러니까 장강명 작가님. 네. 그리고 뭐 정진영 작가님. 정진영 작가님, 또 누구 있어요? 서유미 작가님, 소유미 작가님. 네, 임성순 작가님, 임성순. 네. 그리고 이서수 작가님, 이서수 헬프미 시스터, 네네네. 염기원 작가님, 구디 안다르. 오. 구디. 우리 다 대부분 책걸상에서 다룬 그쵸? 모셨거나 네. 언급했던. 그리고 잠깐만요. 등등. 지금 네. 6명. 최영 작가님, 네. 로메리고 주식회사라는 네. 수립문학상 수상자입니다. 지영 작가님, 주원규 작가님, 이현석 작가님, 최근에 덕다이브랑 네. 뭐 이분들 이현석 작가님 이제 칼럼도 쓰시죠. 이분들 공통점은 뭐냐면 딱 한 명 남았는데 지금 김의경 작가님, 김 청춘 파산이랑 그 콜센터 쓰신 다들 좀 현실의 네네. 리얼한 소재를 가지고 말하자면 동인에 해당하는 이 그룹의 지금 공통점 혹은 뭐 추구하는 바 지향 이런 거 말씀하시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월급 사실주의라는 단어에도 담겨 있고 네. 그게 뭐라고요? 노동 리얼리티. 노동 리얼리티. 지금 한국 문학에 지금 이 시대에 예. 지금 약간 우리가 노동 문학이라고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왜 80년대 그 어떤 뭐 민중 문학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결이 다른 왠지 우리 시대의 노동을 녹두나 이야기하는 풀빛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월급 받으면서 밥벌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네. 그리고 그 월급 받으면서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읽을 네. 이야기인데 저희가 규칙을 정했어요. 규칙을 정했는데 판타지
뭐 초능력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고 뭐 말하는 양사나이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오 되고. 취향이네. JYP가 좋아하겠네요. 예.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는 안 된다. 예, 판타지 없는 거. 그다음에 시공간 배경이 최근 5년 이내.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예, 그러니까 당대 문학으로서 음. 그리고 이제 노동 문제, 한국의 노동 문제 의식 하나만 더 추가해도 됩니까? 네. 처음부터 쭉 다 했는데 마지막에 알고 보니 꿈이었다. 이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되고요. 네, 그런 거 안 됩니다. 그 얘기했어요. 네. 막 환상적인 거 막 얘기한 다음에 이게 뭐 산업재해로 좀 뭐 머리가 어떻게 그런 거 된 안 돼, 사람들 그건 안 돼, 안 돼. 그런 편법 안 되고 음. 무조건 리얼하게 그래가지고 그런 작품을 쓰는 분들을 이제 찾았고요. 뭐 이윤석 작가님, 이소수 작가님, 염기원 작가님 뭐 다들 그런 어떤 노동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분들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이거를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설집을 내자. 그렇다 이제 뭉쳐가지고 출판사도 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이템도 지금 11분 중에 10분은 정했어요. 아, 서로 공유합니까? 내가 이런 아이템으로 쓸 거다? 예. 오, 재밌겠다. 근데 왜냐하면 겹치면 이제 겹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 막 편의점 얘기 3개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했는데 제 아이템은 이제 제가 공개할 수 있죠. 저는 코로나 때문에 감원하는 여행사 얘기입니다. 섭외도 했고 이제 감원을 대형 감원을 해야 되니까 여행사 안에서 이제 직원들이 알바생 자르기에 이어서 이제 정직원 자르기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예, 그거죠. 예. 코로나 자르기죠. 코로나 자르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 한국 사회가 어떤 큰 충격을 받을 때 이거를 누구한테 전가하는가 예, 그런 이야기이고 저희 이제 좀 어떤 그런 노동 문학이 좀 명맥이 끊겼달까 힘이 없달까 이런 생각인데 다 좀 안으로 침잠하는 소설이 많고 그런데 그런 거를 저희가 깃발을 들고 가능하면은 이제 월급 사실주의 2023이 잘 되면 멤버를 계속 이제 또 보충하고 좀 충원하면서 교체도 하고 그러면서 교체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려요 뭔가. 잘리는 게 마음에 아니라 안 이제 들면? 아니 나는 판타지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저희 이제 월급 사실주의라고 계속 그것만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거 쓸 때는 이 규칙인데 월급 사실주의 2023 멤버는 월급 사실주의 2025랑 2026에 분산이 되고 2024에는 또 뭐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엔솔로시 시리즈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출판사는 문학동네인데 문학동네에서는 되게 좋은 기획이다 하고 싶다. 그 문학동네는 출판사는 딱 그냥 정해진 겁니까? 네, 아니면은 정해졌습니다. 매번 뭐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월급 사실주의 동인지는 문학동네에서 나온다. 뭐 그런 것까지 얘기는 안 하고 문학동네랑 얘기한 건 여기까지예요. 월급 사실주의 2023이 잘 되면 2024, 2025도 내봅시다. 예. 그리고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제 좀 좋은 기획이기도 하고 또 언제 그러니까 나와요 2023은? 마감이 내년 2월 말인데 2월 말. 예, 마감이 뭐 2월 말에 딱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책이 나올 텐데 5월달에 맞춰서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네. 좋죠. 왜 하필 5월이야? 그냥 저는 메이데이가 생각이 나서. 노동절에. 네. 근데 또 아마 5월이 젊은 작가상이 나오는 네, 달이라서 뭐 출판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이것도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노동 현실이 되게 10년 전이랑 너무 다르고 이제 누가 누구를 착취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뭐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도 생기고 막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고 있고 막 피차 서로 착취하는 것 같고 갑을도 뭐가 갑인지도 모르겠고 막 그 산자들에서 계속해서 던졌던 질문들도 그런 네. 내용이었잖아요. 우리 산자들 방송한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되게 감동적으로 들었죠. 네. 제가 이제 월급 사실주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60대 중반까지 낼 책들 생각을 해보니까 산자들 2, 산자들 3도 내야겠더라고요. 그 산자들 방송 보면서 그날 누구랑 같이 했죠? 박평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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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G랑 JYP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는 멘트를 많이 했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막 들을 때 누구의 멘트다 이러고 막 그렇게 듣진 않잖아요. 다 막 하면서 듣다 제가 보니까. 21세기 난소공이라고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헬프미 시스터 할 때도 나왔었죠. 헬프미 시스터는 2021년 난소공. 그건 제가 그렇게 정리했죠. 아, 그쵸. 네, 제가 그렇게 정리했죠. 21세기 난소공으로 그 이소수 작가님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산자들은 한국 문학사에서 이게 최소 한 100년 갈 거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제가 아유, 했었죠. 고맙습니다. 산자들 2, 3 계속 낼 건데 이제 저는 월급 사실주의에 싣는 단편이 산자들의 재수록 되겠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산자들 2에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행사는 섭외를 했는데 노래방이나 무슨 유흥주점 그 하신 분도 지금 섭외를 하려고 그래요. 그분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그런 얘기, 자영업자 얘기 같은 거 하고 싶고 그거는 계속 하고 싶죠. 산자들이 별로 안 팔렸거든요. 맞아요. 많이 안 팔렸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 산자들 다른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던 거 못 들으셨죠? 어디서 그 보시나요? 이번에 민음사에서 젖지 않는 버전으로 아. 책을 다시 냈거든요. 그때 물가에서 읽을 수 있는 알바생 네. 자르기를 네네네. 내세웠어요. 워터프루프 알바생 자르기. 그래서 저는 그때도 박평한테 사석에서 조금 아쉬움을 토로한 게 산자들이라는 제목이 진입장벽이 좀 있으니까 차라리 제목을 그냥 알바생 자르기 표제작으로 해서 내 말이 했으면 워터프루프로요? 예, 훨씬 아니 더 책 제목 자체를 책 제목 산자들의 자체를요? 책 제목 자체를 알바생 자르기로 했으면 훨씬 더 화제가 되면서 더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맞아요. 하는 아쉬움을 제가 박평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산자들 방송에서 이제 박평께서 자기가 하신 게 별로 없다는 식으로 우리한테 막 타박을 해서 많이 타박을 받았죠. 받는데 사실은 이제 되게 많이 하셨고 많이 저를 도와주셨고 산자들 제목은 제가 고집했고 그 표지도 되게 우중충하잖아요. 그 다 들었는데 네. 그 우리가 박평을 구박했던 거는 산자들을 고집하는 장강명 작가의 고집을 왜 꺾지 못했느냐 네. 이렇게 구박을 한 네. 거죠. 아. 네. 근데 이게 산자들 2는 또 듣기에 얼마나 산자들도 아니고 얼마나 손이 안 가겠어요. 근데 산자들을 혹시 저 해외에 팔게 되면 네. 영어판 외국어판 제목이라도 좀 딴 걸로 좀 해봅시다. 그거 저기 일본어판이 제목이 그 산자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새들은 나는 게 재미있을 거예요. 일본어판 제목이. 그것도 그 안에 있는 작품 제목이잖아요. 작품 제목이죠.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냥 산자들이 좋은데. 보다는 낫지 않나. 알바생 자르기가 한국어판으로는 딱인데. 왜냐면 그리고 또 알바생 자르기가 그 장강명 작가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누가 누구를 착취하고 누가 누구를 배척하거나 소외당하는지를 모르는 한 단면을 딱 좀 전형적으로 딱 스냅샷처럼 포착해가지고 보여주는 소설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좀 그게 좀 부각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 산자들은 제 책이니까 제가 이제 좀 고집을 부려도 될 것 같은데 월급 사실주의는 이제 제 책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고 그 책이 좀 그 참여 작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제목을 좀 이렇게 그 제목은 뭐 문학동네 사장님이 섹시하게. 최종 결정하시겠죠. 공근님이 이런 댓글 주신 적이 있습니다. 댓글 읽는 것보다 책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두 분 모시고 긴 시간 수다 떨면서 댓글은 안 읽고 책에 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나 우리가? 댓글을 많이 안 한거 읽은 건 아닌가요? 맞는데 엄청 심도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건 재수사에 또 관한 얘기는 정말 적게 했습니다. 네. 네. 딴 얘기를 아마 많이 했네요. 재수사에 대한 이야기는 궁금하면 사부서 읽어보시든지 홀수편 빼고 짝수편만 가까운 서점에 다시 있습니다. 내라. 가까운 서점에 있습니다. 네. 가까운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그리고 장 작가는 별일 없으면 한 두어 달 후에 시즌 5 시작할 때 또 네. 나와야 됩니다. 네. 그때는 새 책이 안 나올 텐데 무슨 내용으로 방송할지 고민을 해보죠. 그때 뭐 월급 사실주의 한참 쓰고 계실 테니까 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자, 장강명 작가와 김혜정 대표님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